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알렉스 베커 지음, 오지연 옮김. 저자의 말. 사람들이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 뭐 어쩌면 내가 유난히 껄렁한 구석이 있나 보다. 아님 사람들이 온라인 누드 산업에서 그 엄청난 돈이 샘솟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무엇이 이유든 내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말하면 다들 그 즉시 똑같은 생각을 한다. 분명 허세 가득한 인터넷 포르노 재벌이겠지. 내가 아니라고 누드 사진이나 동영상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면 또 다시 속으로 은밀한 리스트를 떠올린다. 신용카드 사기꾼? 천재 증권 브로커? 해커? 마크 저커버급 천재 컴퓨터 프로그래머?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업자? 이 외에도 영화에서나 구경할 법한 별난 직업이나 로또 당첨 수준으로 운이 좋아야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직업을 줄줄 떠올린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의 억측이 몹시 우려된다. 돈과 인터넷 사업을 터무니없이 잘못 이해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으로 사람들이 온라인 비즈니스와 부의 창출에 갖고 있는 전반적인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에는 수많은 사람이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나온다. 왜 슈퍼리치가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1%도 안 되는지, 또 사람들이 왜 9시부터 18시까지 영혼을 갉아먹는 일에 매여 살기를 택하는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했던 아주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해로운 믿음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도끼로 찍어 없애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렉스? 그쯤하고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말해줄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아주 운이 좋거나 엄청나고 흔치 않는 일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다. 이를테면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고 기막히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거나 아주 운이 좋거나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이윤을 챙겨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되기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쉽고 정상적으로 부자가 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차피 슈퍼리치는 될 수 없으니 그저 밤늦게까지 편안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이나 더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런 믿음의 정체는 이것이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정말로 그렇다. 이 믿음 때문에 99%의 사람들이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는데도 시작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겪고 있을 것이다.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 당신도 아마 성공은 운 좋은 사람들의 몫이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는 현재의 삶도 충분한데 굳이 위험해 보이는 일을 시작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물론 돈을 벌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은 결단력과 추진력, 노력을 많이 요구한다. 분명 어렵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식으로 어렵지 않다. 그러니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라. 알렉스 베커의 서문이었습니다. 프롤로그. 나도 부자가 됐다. 돈 버는 일은 게임과 같다. 많은 사람이 돈 버는 일을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슬롯 머신에서 돈을 따기는 어렵다. 웬만해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슬롯머신을 이기는 일은 운에 달렸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어려움은 그런 종류가 아니다. 물론 돈 버는 일은 어렵지만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현실에서는 제 몫을 전혀 못하지만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는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봤다. 내가 열렬한 게임광이라 할 수 있는 말인데 현실 생활에서는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쓸모없지만 손에 게임 컨트롤러만 쥐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못 믿겠다면 어떤 온라인 게임이든 접속해보라. 높은 단계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지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게임에서 이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수백 시간을 들여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도대체 무능력한 게으름뱅이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까? 답은 간단하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을 미친 듯이 잘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단계에 오를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한다. 게임의 고수가 되는 일은 정말 쉽다. 하지만 게임의 고수가 되는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원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만 하라. 설령 당신이 현재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잘하게 될 것이다. 돈 벌기는 게임과 난이도가 같은 카테고리다. 슬롯머신이나 복권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드문 일도 가능성 없는 일도 온갖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 사람만 승리하고 수백 수천만 명은 피해야 하는 구조도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승자의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게임처럼 말이다. 스스로 회사에 얽매이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생각과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렇지 않은가? 이는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 평일 아침마다 늘 증명되는 사실이다. 매일 아침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각에 일어난다. 그리고는 차에 올라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정체된 도로를 뚫고 직장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밋밋한 색깔의 책상에 앉아 앞으로 8에서 10시간 동안 하루 종일 무엇을 할지 전달을 받는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저 공과금이나 낼 정도로 돈을 번다. 갖고 싶은 것은 절대 다 살 수 없다. 그리고 또다시 끔찍한 교통 체증을 뚫고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쳐다보다 잠이 든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일이 주중 내내 반복된다. 주말이 돼서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즐기려고 닷새를 희생한다. 그리고 내키지 않거나 심지어는 질색인 일을 하느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돈과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둘 다 원 없이 가져보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또는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스스로 체념하는 것이 문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그 답은 수많은 사람이 9시부터 18시까지 직장에 매이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거나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 데 있다. 믿음은 충분히 사람들을 올가맨다. 평범한 삶에 안주하게 만들고 진정 원하고 누리고 싶은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이를 단념하게 만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믿음은 성공한 사람이 역경 속에서도 계속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빈터터리 남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2년 만에 순자산이 $10,000,000 이상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목표를 달성한 자신이 무척 자랑스럽고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6개월 뒤 전자금융 사기로 돈을 모두 잃고 $5,000만 남게 됐다. 실제 상황이라면 그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혹은 그 밖에 어떻게든 돈을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전 재산이 딱 $5,000만 남게 됐다고 가정하자. 이제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 꿈을 포기하고 꽉 막힌 차량에 행렬하는 출근길에 합류해
남은 인생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보내게 될까?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그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남자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자신에게 훨씬 더 나은 길이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는 올바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 다시 돈을 벌 수 있음을 안다. 비록 공과금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직장을 얻는다 해도 그런 믿음은 항상 머리 한구석에 남아 있을 것이다. 성공할 기회가 다시 찾아오자마자 덥석 붙잡을 것이다. 당신은 트래픽 파이터. 지금 바로 슈퍼리치의 믿음을 가져다 전 세계 모든 평범한 트래픽 파이터의 머릿속에 심는다고 상상해보자. 모든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돈을 원하는 대로 벌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세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출발하던 차를 돌려 회사를 빼먹고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전 세계의 대규모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되고 아무도 스타벅스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거품을 추가한 아이스 카페라테를 주문할 수 없을 것이다. 인력 부족 문제도 급속히 확장되겠지. 하지만 겁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직장을 그만두고 슈퍼리치가 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게다가 부자의 믿음을 가져다 당신의 뇌에 심더라도 당신이 실제로 부를 창출하고 성공하는 일 또한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다.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기막힌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인간이 그런 믿음을 깨우치고 실천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아주 성공한 세 사람도 한때는 파산한 노숙자 신세였다. 하지만 현재 한 명은 자산이 6억 달러에 이르고 나머지 두 명은 자기 소득으로 한 달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수를 내야 할 만큼 상황이 아주 나빴다. 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 상황은 조금 괴롭기는 해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트래픽 파이터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트래픽 파이터는 자신의 직장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가처분 소득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다수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 트래픽 파이터는 극심하게 고통받을 일이 없다. 처한 상황이 편하다. 때문에 바뀌기가 훨씬 힘들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둘 말이 있다. 트래픽 파이터들이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다. 특별히 힘들지는 않아서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아시스가 말라 버려야 한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당신도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웰레 술자리 억만장자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불행히 나도 그런 부류는 아니다. 14살의 억만장자가 아니고 그저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이 책을 펼쳤다면 당신 또한 타고난 사업가는 아닐 것 같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돈을 버는데 방해하는 믿음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아야 한다. 정말 절망, 고통, 분노, 두려움, 질병 등 외부 요인으로 고통받지 않는 한 사람은 대개 죽을 때까지 컴포트 존은 즉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에 머무른다. 이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안주하는 이유이며 보통 중산층이 계속 중산층에 머무르는 이유이다. 하지만 요즘 무일푼에서 거부가 된 이야기를 꽤 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막에서 당신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오아시스는 작아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물은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이 오아시스가 완전히 말라버리거나 독사처럼 당신을 해칠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슬픈 이야기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동기부여를 받아 삶을 엄청나게 개선하려면 눈앞에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리고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실제로 나도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눈앞의 오아시스는 완전히 말라버렸고 더 이상 편안한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런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23살 나는 공군을 제대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24살 한 달에 소득을 5자리로 올렸다. 25살 순자산이 수백만 달러인 사업체를 갖게 됐다. 처음으로 람보르기니를 구입했다. 26살 한 해에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꿈에 그리던 댈러스 부유층 동네로 이사했다. 그리고 수천 명을 상대로 한 사업을 운영했다. 27살 회사 하나를 2천만 달러 이상에 매각하려 준비 중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서 매달 수십만 달러를 벌고 있다. 혼란스러운가? 놀라운가? 질투가 나는가? 내 설명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돈 벌어주기가 싫었다. 22살 무렵 공군 4년 복무가 끝나갔다. 복무는 나에게 도움이 됐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내 자녀도 입대했으면 좋겠다. 그럼 18세 이후부터는 확실히 내 돈으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군 복무를 하면서 나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터득했다. 군대는 좋았다.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한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그 일을 탓한 적은 없다. 덕분에 내 생에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선물은 군대에서 했던 일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정말 절박하게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것이다. 내가 일한 기지는 관리자가 소속군이 아니라 진급의 목매는 민간인이었다. 군대에서는 맡은 임무가 싫어도 그만할 수 없고 상관에게 불평할 수도 없다. 덕분에 진급의 목매는 민간인 관리자들은 윗선에 더 잘 보이려고 우리를 뼈빠지게 부려먹었다. 나는 군에 복무한 4년 동안 항공기 소방관으로 일했다. 기지 대부분에서 항공기 소방관들은 직책에 걸맞게 화재를 진압하고 훈련을 하는데 시간을 쏟았다. 하지만 나는 소방 트럭을 치우고 닦는데 시간의 99.9%를 썼다. 화재 진압이 아니라 화장실과 바닥 청소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됐다. 어느 한 달 동안은 소방 트럭이 기지를 떠날 때마다 그 트럭을 청소해야 했다. 고위 관계자가 소방 트럭이 더럽다고 불같이 화낼까봐 바보 같은 상관임 없이 떨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방차는 한밤중을 포함해 하루에도 대략 10번 이상 기지를 떠났다. 소방차를 위아래로 구석구석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렸다. 화장실을 1500개쯤 청소했을 때 나는 정말 이제 됐다 는 생각이 들었다. 복무가 끝나면 군대를 떠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었다. 나는 군대 밖에서 먹고 살 기술이 없었다. 군에서 받은 화재 진압 훈련은 너무 특수해서 소방관의 세계에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었다. 그렇다고 남은 평생을 화장실 청소나 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해서 끔찍히 싫은 일을 하며 또 4년을 견디는지 터무니없는 일을 하더라도 군대 밖에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고집스러운 멍청이라 후자를 선택했다. 물론 대학에 갈 수도 있었다. 그럼 나는 4년이나 더 근근히 살아야 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 통장에 수백만 달러를 쌓아놓고 이렇게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장래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군대에서 나와 비숙련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1년에 7자리 액수를 챙기는 사장을 돕더라 시급으로 10달러를 받으면서 일할 부류가 아니다.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난 첫걸음. 나는 미친 시사대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했다. 나는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포럼과 웹사이트 수십 개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 마침내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방법을 발견했다.
검색 엔진 최적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하자.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에게 검색 엔진 최적화를 배우라고 권장하기 위해서도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내가 슈퍼리치가 된 방법은 이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또 나는 여기에서 돈을 버는 특정 방법을 추천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1001가지 그 이상이지만 내가 소개한 방법들을 따르면 돈을 버는 모든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검색 엔진 최적화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검색했을 때 웹페이지가 상위에 나오도록 관리하는 프로세스다. 당신이 주택 보안 시스템 회사를 운영한다고 상상해보라. 구글의 주택 보안 시스템을 쳤을 때 당신의 회사가 검색 결과 5위 안에 나타나면 매출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회사 사이트가 검색 결과 5위 안에 들 수 있을까? 답은 누군가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주면 된다.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나에게는 공군을 떠나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도 꽤 괜찮게 돈을 벌 길이 보였다. 그저 웹페이지가 상위에 링크되도록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사업체에 내 서비스를 판매할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됐다. 그렇게 나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친구들이 사는 대학가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다. 거기에서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인터넷 머니를 벌며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안정적이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다. 당신이 기업가가 아니라면 내 말이 아주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다. 늦은 밤에 1억 천금할 수 있다는 광고 제품을 덥석 사버리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당시 하는 일이 정말 끔찍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길이라도 일단 가서 상황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검색 엔진 최적화 실력이 형편없었다. 나는 한 번도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빠르게 늘 학습 기술을 개발해 본 적이 없었다. 정규교육 시스템에서는 등식과 정의를 암기하고 규칙을 따르라고 배운다.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선택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에 능숙해지는지 배우지 않는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 이제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재입대 날짜가 다가왔을 때쯤 나는 아직 큰 돈을 벌지 못했다. 몇몇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프리랜서로 온라인에서 일하며 돈을 조금 벌었다. 그 수입에 의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검색 엔진 최적화로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황에서도 나는 군대를 떠나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마음을 굳혔다. 단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자고 정말 싫어하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퇴직금 계좌에서 총 6,000달러를 찾아 부대를 떠났다. 이제는 생사가 걸렸다. 6개월 내에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바로 빈털터리가 될 신세였다. 그렇게 나는 살기 위해 중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보라, 당면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동하고 위험을 떠안고 황때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람들을 성공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그런 고통이다. 이는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 이유다. 사람들이 병을 예방하려고 먹는 비타민을 항상 까먹다가도 아프면 약을 잘 챙겨 먹는 이유다. 또한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검색 엔진 최적화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믿는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견딜 수 없이 지긋지긋해져서 평생 머릿속에 주입된 삶의 방식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기존 방식으로 계속 살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후 일단 돈을 벌 방법을 찾고 나면 그들은 또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순자산이 5천만 달러에서
6억 달러에 이르는 대부호들도 모두 한때는 파산한 노숙자 신세였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평생 들어온 말들을 모두 무시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감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내 이야기를 하겠다. 대학도 가지 않고 전 재산 6천만 달러만 챙겨 군대를 나왔을 때는 정말 괴로웠다.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패배자로 여길 것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패배자였다. 입대 전엔 직업이 없었고 복무를 마쳤을 때는 화장실 청소 말고 잘하는 것이 없었다. 무엇인가 과감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화장실 청소나 하면서 근근히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미래의 곤란한 상황만 가득 펼쳐질 것 같았다. 그렇다고 부대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4년을 보냈는데 또다시 그 생활을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내 인생을 그냥 뒀을 때 초래할 결과를 용납할 자신도 없었다. 무너지기에 내 인생은 너무 소중했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다. 현실을 깨닫자 나는 갑자기 슈퍼맨이 됐다. 어렵지 않게 16시간을 내리 일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온통 검색 엔진 최적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나는 결국 검색 엔진 최적화를 잘하게 됐다. 정말로 잘. 사람들이 배우는데 몇 년씩 걸리는 기술을 나는 몇 달 만에 완전히 숙달했다. 나는 상품을 만들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고객 유치를 위하여 판촉 전화를 걸었다. 그 모든 일을 다 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일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루에 16시간을 내리앉아 일하게 만드는 동력이 있었다. 누구든지 엄청난 시간을 쏟아 몰두하고 고민하면 어떤 일에서든 돈 버는 일에서조차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럴 만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동기는 거의 유발되지 않는다. 컴포트 존, 나의 안정적인 지대. 나는 검색 엔진 최적화를 잘하게 돼서 보통 전일제로 일할 만큼 소득이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주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기술을 익힌 덕분에 제대하자마자 마케팅 회사에서 정규 일자리 제의가 들어왔다.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사하면 다시 편리한 사회 안전망과 컴포트존 안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제의를 수락했다.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사람은 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원치 않는 일에 응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래도 그 마케팅 회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참 괜찮고 훌륭한 직장이었다. 당시 내가 꿈꿔왔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회사 월급과 부업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며 버는 돈을 합치면 한 달 수입이 1만 달러가 넘었다. 대학 졸업장을 받은 내 친구들도 이만큼은 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에 꽤 만족했다. 그런데도 내 사업을 시작해 일만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믿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거뒀던 성공들이 하나같이 그 믿음을 입증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졌을 때 컴포트존에 머무르는 것이 옳다고 믿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 안락한 구에게 머물면서 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소득 또한 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곧 줄지은 차량들로 꽉 막힌 출근길이 짜증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 심한 말은 안 하겠지만 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견딜 수 없이 싫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용하는 트래픽 파이터는 자신의 직장과 삶의 방식이 싫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트래픽 파이터란 그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면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을 이른다. 일부는 업무 시간에 자신이 직장에서 하는 일을 좋아하고 월급에 만족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부류라면 아마 이 책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찾은 소설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그런 부류라면 권투를 빈다. 그래도 이 책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나는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고 엄청나게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사장이 나보다 10배는 더 많이 버는데? 곧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에 닷새를 일하고 고작 이틀밖에 못 쉬는 것도 싫었다. 사장은 나보다 10배를 더 버는 것을 뻔히 아는데 나는 한 달에 1만 달러만 버는 것도 싫었다. 내 불만은 모두 혼자 일하면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그 믿음 때문이었다. 맞다. 이 회사는 내가 꿈꾸던 직장이었다. 하지만 혼자서 돈을 너무 많이 벌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늘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마케팅 회사를 그만둬도 될 정도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 틈날 때마다 일하기 시작했다. 퇴근해 집에 돌아와서도 일했다. 친구들이 밤새 게임할 때도 나는 일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주말에 술을 마실 때에도 나는 일했다. 2개월 후 나는 회사 월급을 제외하고 순전히 내 사업만으로 한 달에 2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그 시점에 직장을 그만뒀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장은 좋은 사람이고 회사도 훌륭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는 혼자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나는 어떤 직장에서든 절대 정년까지 일하지는 못할 것이다. 설령 모든 것을 잃으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단 직장에 들어가겠지. 하지만 거의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왜냐고? 나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성공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삶이 괴롭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 사실 그 정도는 나에게 별로 어렵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행동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독려해 더 멀리 나아갈 믿음을 얻었다. 더 멀리 나아가면서 내 재산과 수입을 통제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앨리스가 빠진 토끼굴과 다름없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과 믿음을 더 배웠다. 나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모두 지녔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지니지 못한 핵심 믿음을 알게 됐다. 나는 이 책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단계, 즉 부와 소득을 통제하는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싶다. 또한 나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준 비법을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겪었던 엄청난 고통을 건너뛰고 인생을 통제할 사고방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이런 비법을 얻기 전에 되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서서히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아마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욕구보다 강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다. 오해는 마라. 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던 것도 아니고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당시 내가 느낀 정신적 고통은 모두 스스로 만들었다. 하지만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해 무엇이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무엇인가 바뀌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당신의 내가 아우성치는 순간이 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의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어? 에서 지금 당장 무엇이든 바뀌어야 해로 스위치를 바꾸는 이유는 끔찍한 직장이나 파산 때문일 수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충격적 사건 때문일 수도, 앞에서 언급한 내 친구들의 과거처럼 노숙자 신세가 돼서일 수도 있다. 물론 사람들은 대부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저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고? 우리는 태어난 그날부터 일상의 가벼운 고통은 정상적이고 당연하며 인생의 모든 면에서 만족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안함을 사랑하는 사회에서 산다. 돈을 충분히 벌어 편안히 살기 위해서 소위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맡은 임무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본 당신도 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바꾸는 것이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불가능하고 혹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쥔 것이 위험하다고 믿는 일을 감수하는 데 비하면 낫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컴포트존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정도로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하다.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나 환경, 상황이 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당신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지금 처한 상황이 싫고 바꾸고 싶은데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책을 안전하게 펴들고 있을 것이다. 아직 사업을 성공한 경험이 없거나 과감한 방식으로 삶을 바꿔본 적이 없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다들 그렇다. 그 점이 내가 앞으로 바로잡을 당신의 문제 중 하나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당장 수용해야 할 핵심이다. 당신의 세계가 바뀐다. 지금 말하겠다. 부자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나? 위험이 크면 보상도 크다는 뜻이다. 당신은 위험도 작고 보상도 작은 세계에 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오직 돈 버는 일, 점점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했다. 크게는 슈퍼리치를 연구했다. 그들을 직접 만나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 다수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 성공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부자가 될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참고로 내가 말하는 부자는 변호사나 의사가 버는 정도의 수입이 아니라 제트기를 소유할 정도의 부자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성공은 아큐라 2대를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한 정도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핵심과 사고 프로세스를 가르쳐 줄 것이다. 심지어 그런 교훈을 얻기 위해 보통 필요한 고통의 과정을 건너뛸 가르침을 전달할 것이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당신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을 갖고 꿈을 쫓도록 독려하고 노하우를 알려줄 것이다. 그동안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문을 쳐다보면서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그 열쇠다. 내가 알려준 모든 것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말이다. 만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책은 당신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멋지네. 이 방법이 그에게는 통한 것 같군. 하지만 나는 상황이 다른 걸. 나한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자,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건넬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나는 한때 노숙자였던 사람이 1년 만에 5천만 달러 이상 버는 것을 직접 봤다. 사업을 10번이나 실패하더니 나중에는 순자산이 5억 달러가 넘는 사람도 봤다.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이 하던 일에 진저리를 내고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봤다.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봤다. 그중 대부분은 똑똑하지도 않고 상당수는 건달에 가깝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그 믿음에 더 순응할수록 그들은 부자가 됐다. 그 믿음은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같이 또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 책을 읽고 나를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당신도 내가 멍청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바로 왜 그들이 애초에 가난한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틀에서 벗어나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머릿속에 있다는 말도 분명 믿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당신이 남은 인생을 열심히 똑똑하게 일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뛰어넘을 때 그들은 평생을 편안하고 가난하게 하지만 불만족스럽게 살 것이다. 그들은 몇 년을 일해야 승진할 수 있지만 당신은 매주 스스로 자신을 승진시킬 것이다. 그들이 한 푼을 아끼며 예산을 세울 때 돈이 차고 넘치는 당신의 머릿속은 돈을 제외한 다른 생각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정년쯤 돼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컴포트존을 벗어나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 당신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동안 해온 일을 아주 흡족해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믿음과 사고방식, 인식은 이만큼 중요하다.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사고방식, 인식은 오늘날의 슈퍼 리치들을 있게 한 모든 것을 지탱한다. 일단 머릿속에 이 요소들이 자리 잡으면 당신의 세계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세계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질 지경에 이를 것이다. 자, 이제 그만 떠들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첫 번째, 부자는 천천히 벌 생각이 없다. 그동안 들어온 조언은 다 틀렸다.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지금부터 내 말에 열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동안 성공하는 법이라며 당신이 누군가에게 배운 것들은 전부 다 틀렸다. 그렇다. 정말 틀렸다. 자수성가한 슈퍼리치에게 배운 것은 빼고 당신의 아버지도 조부모도 스승도 틀렸다. 당신 친구로나마 바보일 것이고 역시 틀렸다. 우리 사회와 구성원은 항상 틀린다. 당신도 틀렸다. 농담이 아니다. 아침 8시쯤 주유도시에 있는 아무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보라. 고등교육을 받은 수만 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량 속에 꼼짝없이 갇혀 형편없는 편의점 커피나 홀짝이며 앞차의 욕설을 퍼붓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있고 싶어서 일주일에 무려 닷새를 차를 끌고 나오는 것은 아닐 테다. 조금 비참해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 죽기 전까지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은가? 혹시 매일 아침 도로 위에서 싸우는 트래픽 파이터들이 정말 당신에게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을 알려줄 최적의 사람들로 보이나? 답은 확실히 노다. 그런데 당신은 여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을 들어왔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때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하고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때로는 아침 6시에 일어나 4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도로로 페라리를 끌고 나가 식료품점에서 주스를 갈아 마실 신선한 야채를 구입한다. 물론 이 말을 철딱서니 없는 잘난 채증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하면서 아주 끝내주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일도 게임도 빈둥거리는 것도 정말 즐겁다. 이 즐거운 일들을 나는 하고 싶을 때 하면서 산다. 무엇보다도 아침 8시에 도로 위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잔뜩 화내며 소리 지를 일은 절대 없다. 매일 아침 도로 위에서 싸우는 트래픽 파이터로 사는 것, 나처럼 사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 당신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가?